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훈풍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빠르고 정확한 기업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산그룹 얘기네요. 예. 두산그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사업구조 개편 카드가 아주 세게 나왔는데 네. 두산그룹 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100년 넘은 기업이 몇 개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 두산그룹이 128년 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은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두산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긴지를 좀 많은 분들 궁금할 텐데 예. 이게 이제 박승직 그 창업주가 1896년에 네. 세기가 다릅니다. 예. 1896년. 예, 19세기에 생긴 회사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포목점으로 시작했는데 종로동에서 시작했죠. 박승직 상점이라고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 장남 박두병 초대회장이 이제 이 이름을 지었는데 두자가 공물을 잴 때 이제 한 대 두 대 할 때 두자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산이 이제 매산자를 쓰는데 네. 그러니까 한 말 한 말 쌓아서 산을 이룬다. 산을 이룬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사명을 지었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두산이 이제 몇 번의 변곡점을 겪는데 네. 지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두산을 기억하면 오비맥주. 그렇죠. 네, 당연히 오비맥주 하죠. 두산은 원래 이제 포목점 이렇게 시작해서 철저한 B2C 기업이었어요. 언제까지? 20세기까지. 예. 그러니까 오비맥주를 언제 파냐 하면은 2001년에 팔거든요. 그렇죠. 예, 2001년에 오비맥주를 당시에 5,600억에 네네. 네덜란드 투자에서는 홉스에 팔아서 그렇죠. 이게 5,600에 팔았는데 이게 6조 5천에 거래되죠. 그렇죠. 네, 유명한 거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오비맥주를 팔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두산 동화, 뭐 동화정과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출판 뭐 음료, 주류 이런 걸 하는 B2C 기업이었다가 2001년을 기점으로 오비맥주를 매각하면서 두산 기업이 완전 B2B 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처음에 시작한 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이름 지어 있는 요 전신이 한국중공업이거든요. 이제 요 판 돈을 가지고 한국중공업하고 현재 그 포크레인으로 알려져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있죠. 요게 지금 HD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갔는데, 그렇죠. 현대인프라코어로 넘어갔는데 요 두 개 기업을 삽니다. 사서 중공업으로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지금 지난주 이슈된 이 두산 바켓,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가 대형 중장비라면 두산 바켓은 소형 건설기계 장비거든요. 농기계 같은 거. 농기계는 아니고 그 건설 현장에 가면 되게 작은 불도저나 되게 작은 기계가 있어요. 이게 시장이 꽤 큽니다. 이게 글로벌 넘버원 했던 미국의 바켓을 2007년도에 당시 금액으로 5조 7천억을 주고 삽니다. 예. 요게 사실은 지금 요 두산 바켓을 지금 인수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그런 거죠. 이 당시 2007년에 이제 연도가 2007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가 뭐였죠? 2008년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융위기가 옵니다. 요게 이제 두산그룹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엄청난 그 부채를 감당을 못하면서 넘어가다가 요게 2014년부터 좀 바켓이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두산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중공업, 요게 메인인데 문재인 정부 때 잘 아시겠지만 이제 탈원전 하면서 되게 힘들죠. 재무구조가 힘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심한 구조조정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번에 지배구조 개편에 카드를 꺼내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두산 바켓이 이제 그룹사에서 보면 이제 효자 노릇을 하는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데 이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게 이번 개편의 가장 포인트 같은데. 두산이 크게 보면 이제 이번이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세 번째 큰 변신인데 뭐 재편의 청사진은 나왔습니까? 우선 두산에서 밝힌 건 이런 거죠. 이제 두산의 사업 구조를 크게 세 개 축으로 좀 바꾸고 싶다는 게 두산은 측의 설명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봇 기계, 요거 소위 말해서 스마트 제조업을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산 로보틱스하고 두산 바켓을 합쳐서 하겠다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클린 에너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원자력, SMR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하고 있는 요 사업이죠. 그렇죠. 예. 세 번째는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반도체 테스트 기계예요. 반도체 테스트? 쪽에도 장비를 하는 쪽을 아하. 해서 두산그룹은 앞에 이 크게 세 개 축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두산 에너빌리티 산하에 있는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이 지배구조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지난번 좀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코어 분할 매각 때보다 더 큰 사안이다 이렇게 평가가 네. 되잖아요. 그렇죠. 뭐 변화의 크기로 보면 그럼 결국 이제 두산바켓은 이제 캐시카우의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로보틱스로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되고 그 다음으로 두산 로보틱스하고 두산바켓을 또 결합시킨다 그래요. 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그래서 이 그룹사가 얻는 이익이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할 텐데. 지배 구조를 좀 보셔야 이게 예.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 현재는 그 두산이 있죠. 예. 지주회사입니다. 그렇죠. 그 오너 일가들은 두산에 요 지분을 다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두산이 지배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개.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예, 두산 에너빌리티 산하에 원래 바켓이 바켓이 있었죠. 있고. 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테스나. 이제 크게 세 개가 사업 있어요. 축으로 이제 움직인다 보는데 일단 현재 두산그룹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어디냐? 두산 바켓입니다. 바켓. 작년 기준으로 매출 한 8조 7천억에 영업이익 1조 이상을 했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크고 시가총액이 한 5조 원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그 주가는 높아요. 현재 주가 작년 로보트가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상한가를 치면서 현재 시가총액 5조 원 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산이 오늘가들 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두산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로보틱스예요. 아, 로보틱스입니까? 68%를 가지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게 뭐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돈을 잘 벌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에너빌리티 쪽에 에너빌리티를 자회사를 빼서 두산 바켓을 어떻게 되냐면은 인적 분할을 해요. 인적 분할을 하는데 사업 회사를 만들고 인적 분할이라는 건 그다음에 투자 회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투자 회사에 두산 바켓을 붙여서 이 붙인 이 사업 회사를 빼내서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심플해지는 게 오너 입장에서는 두산을 지배하잖아요. 두산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68%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예요. 그 알짜 회사인 두산 바켓을 로보틱스 밑으로 붙이면 두산 바켓의 그 경영권을 이 현재 12% 정도에서 42%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네. 잘 자기 지분을 되기 많이 때문에. 가지고 영향을 많이 해. 이게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적자예요. 예. 예, 시가총액은 5조가 넘지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로봇 효과 때문에 지금 무조건 오른 건데 이게 적자를 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면 68%의 지분을 희석시켜가면서 계속 투자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붙여버리면 주 두산이 로보틱스의 지분을 희석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엄청난 현금 창고 하나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겠군요. 그렇죠? 예. 매년 1조 이상의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있고 쌓여있는 현금도 많고 이런 자회사 유성할 필요 유성증자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엄청난 캐시카우가 되는 기업을 경영권 더 안에 확보할 수 있고 실적도 확보할 수 있고 뭐 일석이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산그룹 전체로 보면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일반 이 양사의 기존 양사의 주주들에게 미치는 득실에 대해서 이제 계산법이 달라진다. 다르죠. 네. 알짜 기사인 두산 바켓을 로보틱스 자회사로 옮기는 게 핵심인데 그러면 로보틱스 주주하고 바켓 주주하고 이 상충 관계가 좀 생기잖아요. 네, 잘 그렇죠.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붙여서 로보틱스 쪽에 붙여버리면 기존 로보틱스 주주들은 좋아하겠죠. 네. 바켓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비용이 그쪽에 네.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저 밥개 주주는 일단 딱 처음에 맞닥뜨리는 게 그럼 나는 이제까지 뭐 소형 장비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의 주주였다가 밥켓이 이제 로봇 테마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로보틱스로 가면 로봇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싫으면 주식을 팔아서 팔아야 되는 거죠. 이 양자택일을 하는 강요를 받는 셈이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쪽에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좀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짓이다. 두산 네. 오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보세요. 두산 바켓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그 매출이 9조 8천억이었어요. 네. 영업이익 1조 4천억입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로보틱스는 매출 1,400억에 영업 적자예요. 3년치 영업 적자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상법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으로 합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웃기게 적자를 보고 있고 시가총액 뭐 시가총액은 비슷하지만 적자를 보고 있고 성장성이 있다고 하지만 1,400억의 적자 영업 적자를 보는 기업하고 10조 내고 1조 4천억 내는 기업하고 1대 0.6으로 합치는 거예요. 두산 바켓 주주 입장에서는 이걸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절대 허용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두산 바켓은 일부러 그랬는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배당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산 바켓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투자냐면은 이런 걸 우리가 소위 가치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나는 저 기업은 그래 저 섹터에서는 저게 강점이 있어. 글로벌 넘버원이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꾸준히 투자하고 배당받고 하려고 투자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가치주니까. 네네. 반대로 두산 로보틱스는 소위 말하는 성장주죠. 그렇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지금은 적자지만 우리 투자하면 성장할 거야 하는데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손해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는 소액 주주가 32%밖에 안 돼요. 68%가 두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걸 딱 보면 아는 거죠. 반대로 두산 바켓은 개인 주주가 40% 이상입니다. 예. 자 그러면 두산 바켓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주식을 팔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싫으면 예. 팔고 나면 손해예요 일단은. 예? 주가 떨어질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우선 스택 매수권을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이 정도 돈 줄 테니까 팔고 나가라 싫으면 그걸 이야기할 건데 이게 싫으면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주주 받으면 돼요 주식. 그런데 내 한 주 가지고 0.6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손해다. 예. 에너빌리티가 이제 두산 바켓을 떼어서 이쪽으로 가는 로보틱스 쪽으로 옮기는 건데 근데 에너빌리티도 괜찮지 않아요? 에너빌리티가 원래 이 사실은 채권의 관리 체제에서는 계속 뭐 굉장히 뭐 안 좋은 그렇죠. 회사였는데. 지금 요 인적 분할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는 재무 구조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네. 우리 알겠지만 탈원전 뭐 2억이 나오면서 재무 구조가 안 좋아졌고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뭐 크게 수준 당부도 별로 없었고 뭐 이런 상태라서 근데 요즘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예, 투자를 또 해야 뭐 바뀌면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두산 바켓을 떼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두산 바켓이 아직 그 부채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걸 인적 분할해서 떼내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한 1조 2천억 부채 감소가 돼요. 그렇군요. 네. 힘을 실어주네요. 그러면 캐시가 좀 생기죠. 그렇죠. 부채 감소되고. 그렇죠. 요 영향이 있어서 아마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다시 좀 반등할 이유가 있고 또 최근에 요 시점을 보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체코 원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30조짜리. 예. 정부에서 지금 계속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원전을 타진을 하지만 아직 수준 당부가 없었거든요. 그 중에 체코 원전 이야기가 나와서 요게 되면 또 정부 수주가 되면서 또 혜택 보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SMR도 지금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서 파켓을 떼서 재무 구조를 좀 개선시키고 투자받고 하는 쪽으로 만드는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 사실 썩 나쁠 게 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을 듣고 보니까 두산그룹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주주들인데 네. 투자자 각사의 이제 투자자들이 다 있으니까 상장돼 있는 기업이 많으니까 이 각사의 이 개별적인 영향을 보고 주주들이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